그 남자와 함께한 출근길,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서연이고 22살이에요. 저는 경상남도 진해에 있는 경상대학교 유아교육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대학 생활은 늘 버스와 함께였죠. 매일 아침과 저녁, 만원 버스에 몸을 실으며 지친 하루를 견뎌내곤 했어요. 지친 일상 속에서 작은 위안이 되어준 건 버스에서 만난 한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평범한 듯하지만 묘하게 눈길을 끄는 사람이었어요. 그와의 만남이 제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그날까지만 해도 몰랐죠. 출근길 만원 버스 안에서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하게 신경 쓰였어요. 그의 이름은 이민호였고 항상 같은 시간, 같은 노선을 타고 다녔죠. 그는 늘 청바지에 낡은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마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듯한 그 옷차림이 오히려 그의 편안한 매력을 더해 주었어요. 저는 그를 몇 번 스쳐 지나가면서도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버스가 평소보다 더 붐비는 날, 그의 휴대폰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가 제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했죠. 그날은 비도 내리고 출퇴근 시간이라 버스는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밀리고 흔들리다 보니 짜증이 나 있었는데 민호가 음악 소리를 크게 틀고 있었던 거예요. 참다 못해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그에게 다가가 말했죠. 죄송한데 음악 좀 줄여줄 수 있을까요? 너무 커서요. 그의 반응은 의외로 쿨했어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미안해요. 이어폰이 고장 나서요. 라며 바로 소리를 줄였죠. 그 짧은 순간 저는 그가 단순한 불편한 승객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그 후로 우리의 대화가 시작됐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그날 버스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의 몸이 부딪히고 창문에 맺힌 빗방울이 흐르는 걸 보며 저는 겨우겨우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었죠. 그때 민호가 살짝 몸을 앞으로 내밀며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서연 씨, 제가 옆에 있을게요. 넘어지지 않게 그의 말에 저는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키가 작은 저에게 빽빽한 인파 속에서 버티는 일은 늘 고역이었는데 민호가 옆에 있어주니 안심이 됐죠. 그의 팔이 저를 살짝 감싸듯 버스 손잡이에 기대면서 저는 그가 내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생각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버스에서 자주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낮에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지만 언젠가는 공학을 공부하고 싶어 한다고 했죠.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한다고 말했고 그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며 서로의 꿈을 조금씩 공유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길이지만 민호와의 짧은 대화는 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어요. 민호와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출퇴근길의 긴장과 피로가 조금씩 사라졌어요. 어느 날 버스가 평소보다 훨씬 더 붐비는 날이었는데 저는 사람들 사이에서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죠. 그 순간 민호가 재빠르게 제 옆으로 다가와 팔을 내밀며 괜찮아요? 제가 잡아줄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따뜻한 말투에 저는 순간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렇게 그는 항상 제 곁에서 조용히 지켜주는 존재가 되었죠. 우리가 앉아있던 날, 민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줬어요. 그는 낡은 휴대폰으로도 음악을 즐기는 법을 알고 있었고 저는 그의 플레이리스트를 보며 웃었죠. 그의 소박한 취향과 솔직한 이야기들이 저에게 점점 더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 출퇴근길 버스 안에서 서로의 일상과 꿈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답니다. 매일 마주치는 그 공간이 우리만의 작은 세상이 된 것 같았어요. 하루는 평소보다 버스가 더 붐비던 날이었어요. 비가 세차게 내리던 오후였고 사람들로 가득 찬 버스 안은 숨막힐 듯 답답했죠. 저는 키가 작아서 밀리고 흔들릴 때마다 균형을 잡기 힘들었어요.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서 저는 앞으로 휘청였고 그 순간 민호가 재빠르게 팔을 뻗어 저를 붙잡아 주었어요.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듯이 잡아주는 느낌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괜찮아요.
다치진 않았죠. 그의 걱정 어린 눈빛에 저는 얼굴이 붉어지며 웃었어요. 그날 이후로 민호는 제 비밀 경호원처럼 느껴졌어요. 밀집한 인파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려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무언가였죠. 어느 날은 제가 장난스럽게 너 이제 내 개인 경호원 아니야 라고 말하자 그는 장난스레 웃으며 그래 작은 서연 씨를 지켜야지 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 순간 그의 따뜻한 말과 행동이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출근길 버스는 더 이상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어요. 민호와 함께라면 그 답답한 공간마저도 조금은 견딜 만했답니다. 어느 날 평소보다 훨씬 더 붐비던 버스 안에서 뜻밖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비가 내리는 오후였는데 버스는 너무 꽉 차서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죠. 저는 몸을 겨우 지탱하며 서 있었는데 갑자기 버스가 급히 멈추면서 앞으로 휘청였어요. 바로 그때 민호가 제 옆으로 다가와 팔을 뻗어 저를 단단히 붙잡았어요. 그의 팔과 몸이 제게 닿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죠.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얼떨결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우리는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고 그 눈빛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민호와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어느새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고 출퇴근길 버스는 우리 둘만의 은밀한 공간처럼 느껴졌죠. 그런 어느 날 버스가 한가해지자 저는 용기를 내어 우리 언제 한번 같이 밥이라도 먹을래요? 라고 살짝 물어봤어요. 그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어요. 민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좋아, 약속해요. 라고 답했죠. 그 순간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고 앞으로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기대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밝았어요. 저는 진해 시내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민호와 만나기로 했죠. 가볍고 편안한 원피스를 골라 입었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살짝 플레어지는 베이지색 스커트, 그리고 발끝이 살짝 보이는 힐을 신고 나갔죠.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넣어내렸고 은은한 향수까지 뿌렸어요. 긴장되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이 가득했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이미 민호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청바지에 회색 후드티를 걸친 평소 모습과는 달리 오늘은 왠지 더 멋져 보였어요. 그의 부드러운 미소가 환하게 반겨주었고 저는 그 앞에 앉으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우리는 주문을 하고 소소한 일상 이야기부터 시작해 조금씩 서로의 꿈과 고민을 나누었죠. 민호는 공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꿈을 다시 한번 조심스레 꺼냈고 저는 교수님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인 이야기를 했어요. 식사를 마친 뒤 민호가 살짝 긴장한 듯 손에 쥔 냅킨을 돌리며 말했어요. 서연 씨,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버스 안과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래요. 뭔가 달라서 좋네요. 라고 답했죠.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흐르던 묘한 긴장이 조금씩 풀리면서 마음이 더욱 가까워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카페 밖으로 나서자 민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서연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저도 모르게 그를 향해 가까이 다가갔어요. 민호가 내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몸을 숙였고 우리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입맞춤은 따뜻하고 부드러웠고 우리 사이에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 같았죠. 주변의 소음도 비 내리는 소리도 모두 사라진 듯했어요. 그 순간 나는 분명히 알았어요. 이 관계가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우리는 천천히 거리를 걸었어요. 민호가 내게 속삭였죠. 서연 씨,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답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죠.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민호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 비밀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나는 아직 몰랐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민호와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그 짧지만 깊었던 입맞춤까지. 그런데 문득 그의 말투나 행동 중에 어딘가 모르게 감춰진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평소에 보여주던 편안함과는 다르게 때때로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의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저는 버스에서 민호와 마주쳤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의 진짜 모습이 궁금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민호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가 감추는 무게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어요. 무심코 던진 질문에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기로 결심했죠. 민호 씨, 혹시 무슨 일이 있어요? 나한테 말해도 돼요. 그의 눈이 잠시 흔들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상상도 못한 것이었어요. 민호가 학교를 그만둔 이유,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지금까지 숨겨왔던 꿈과 상처까지. 그 고백은 우리 사이에 새로운 무게감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그를 이해하게 만드는 열쇠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 이상의 깊이를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 비밀이 우리 둘 모두를 어디로 이끌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답니다. 민호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난 후 버스 안의 공기는 한층 무거워졌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죠. 가족과의 갈등, 학업을 중단했던 이유,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까지. 그가 겪은 어려움들은 나도 몰랐던 그의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그를 더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하지만 그 무게가 우리 사이를 어떻게 바꿀지 두렵기도 했죠. 며칠 뒤, 우리는 평소보다 한적한 버스에서 마주쳤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고 그의 손을 잡았어요. 민호 씨,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을 믿고 싶어요. 내 말에 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긴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으며 조금씩 가까워졌죠. 하지만 어느 날 민호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나는 걱정과 불안에 휩싸였어요. 왜 그가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그의 비밀이 우리 사이에 어떤 위협이 될지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민호와 나, 그리고 그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